관용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오늘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구금당한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 등을 저지른 공범이자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인데요.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었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펀치 1, 2, 3에서 이 캄보디아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온 KBS 이윤우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서희 씨. 네, 이번 주말은 가을 정취를 느끼러 충청 이남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천안분기점부터 천안휴게소까지 11km 먼저 막혔다가 청주 지역인 옥산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8km 구간 다시금 속도를 줄이고요. 천안분기점에서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풍세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 8km 구간이 가장 불편하고 이후 논산 지역은 비교적 수월해서 연문아들목부터 남논산 요금소까지 5km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중부선 남이방향 경기권부터 답답한데요. 호법분기점에서 모가까지 2km 구간 주춤했다가 이후로 모든 정체가 충청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오창부터 남이분기점까지 11km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 경기권인 여주분기점부터 충청권인 감곡까지 10km 구간만 불편하고요.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아직까지 경기권에서만 막힙니다. 안산분기점에서 짧게 밀린 뒤 팔탄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5km 답답하고 이후론 서평택과 서해대교를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은 상대적으로 원활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미사와 화도에서 5km 안팎씩 차 간격을 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 KBS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캄보디아 소식 정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인들 전세기로 입국했죠? 네, 오늘 캄보디아에서 오늘 오전 8시 반쯤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이제 전세기 타고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 떼쪼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인데요. 이들 모두는 이제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구금자입니다.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관할 기관별로 좀 살펴보면요. 충남경찰청으로 45명, 그리고 경기북부총으로 15명, 그리고 대전경찰서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이렇게 분산돼서 압송이 됐습니다. 이번 송환 전세기에는 경찰만 무려 190여 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 현지 수사당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됐던 사람들인 거죠? 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라고 불리는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연애를 빙자한 사기 행위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사기 단지에서 이 검거 때 현지에서 붙잡힌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이 59명을 뺀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자진 신고해서 범죄 단지에서 구출된 인물들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송환된 이들은 범죄 단지에 구금됐던 피해자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한국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고요.
또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이들이 납치 감금을 당해서 범죄에 가담한 건지 아니면은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도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건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윤우 기자가 이번 주에 캄보디아 현지에 나가 있다가 어제 입국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캄보디아는 어떻게 취재하러 가게 됐습니까? 네, 이 캄보디아 관련해서 저희 KBS로 정말 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 회사로 지난 12일에 범죄 단지에 갇혀 있는데 KBS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 요청이 왔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 제보자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속이는 상황인지 선의의 또 피해자인지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보니까 피해 상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요. 그리고 범죄 단지 내에서 있었던 어떤 피해 상황을 전달해 주시는데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취재팀이 이제 현지로 우선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는 대사관이나 경찰에 구조 요청한 게 아니라 왜 KBS에 구조 요청을 했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걱정하셨던 건 어떤 공공기관들, 특히 현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굉장히 불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지 사례들을 보면 현지 경찰서에 갔다가 다시 범죄 단지로 끌려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을 때 대사관에 단순히 찾아와달라 이렇게 답변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났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이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직후에 이 대사관을 찾았는데 대사관에서 특별히 조치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대요. 아이고. 이제 당장 이제 탈출된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지낼 숙소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 분실 신고도 해야 되고요. 이민청도 방문해야 되는데 혼자 다니기 굉장히 겁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좀 대사관이 동행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도움들을 요청하는 건데 대사관에서도 어떤 인력적인 상황이나 여러 한계가 있어서 현재로서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이제 공공기관이 아닌 언론사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 현지에 가보니까 이런 감금 피해자들이 많던가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선 KBS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감금 피해 제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저희 취재팀이 이제 대사관 주변에 촬영차 방문을 했다가 탈출해서 길 가다가 우연히 이제 대사관을 향하는 그런 피해자분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 피해 정도가 굉장히 좀 큰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저희가 봤던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은 약 2달 좀 가까운 시간 동안 범죄 단지에 구금이 된 상태였는데 온몸이 불로 지져진 상태라거나 아이고. 아니면 극심한 폭행을 당해서 검게 멍든 상태라거나 정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았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정말 대사관에 가는 길목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굉장히 피해 한국인들이 많았다 이런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한국인들을 노리고 구금 폭행하고 그런 거죠. 네, 이게 캄보디아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사업 형태로 이 범죄 단지가 자리를 잡은 거로 보여요. 이제 하나의 단지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을 구금해서 그 구금 피해자들 데리고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범죄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중국인들이 직접 한국에 전화를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에 잘 범죄에 속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시키고 로맨스 스캠을 시키고 이런 범죄에 악용하는 건데 실제 어느 정도 이 가담한 분들도 이 피해자 가해자 좀 경계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 이 구금돼서 극심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쉽게 이걸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 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범죄 단지에서도 단계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폭행 정도나 이 피해 정도가 약한 단지에 있다가 거기서 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으로 성과를 채우지 못하면 좀 더 심한 단지에 팔려가고
다시 팔려가기를 반복하다가 뭐 장기 매매의 어떤 상황까지 몰리는 그런 피해 사례도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범죄 조직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주범들인 거죠? 네, 이제 우선 중국 총책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들이 많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현재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 중간책으로 활동하는 한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이 피해자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 실제 자신들 뭐 폭행하거나 뭐 고문했던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인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또 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 한국인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또 한국인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만난 사례 중에는 뭐 친구가 단순히 뭐 캄보디아에 놀러 와라, 아니면 부탁으로 뭐 한국에서 뭐 좀 갖다 줄 수 있겠냐, 예, 이런 부탁에 이제 캄보디아에 방문했다가 뭐 다른 한국인들, 뭐 신원 알 수 없는 한국인들을 만나서 바로 감금되고 이런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네.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고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면서 범죄 하수인이 된 경우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감금당했는데 뭐 범죄를 하다가 성과가 좋아서 일종의 뭐 중간책으로 기용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예 범죄라는 걸 알고 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종류가 다양할 거예요. 네, 이 종류가 지금 워낙 다양하고 이 사례들이 다 다양해서 참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상황이 필요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 이걸 단순히 뭐 수사로 뭐 구금됐던 사람들 중에 이제 범죄에 가담한 했다는 이유로 모두를 수사하고 뭐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범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과정도 네, 밝혀야 되죠. 그 과정을 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그런 듭니다. 범죄 단지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에요. 많아요. 이 범죄단지가 저희가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가본 범죄단지만 4곳이 넘거든요. 근데 이 4곳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게, 정말 이 푸놈펜, 이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시내의 한가운데에 있는 소규모 범죄단지도 있고요. 뭐 정말 공항에서 얼마 안 걸리는 이 위치에 저희가 길 가다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에 그런 범죄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보코산이라고 하는 산 국립공원에 이제 산 정상 주변으로 범죄 단지가 뭐 조성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관광지, 대표적인 뭐 카지노 관광지들이 거긴 좀 많은데 카지노 관광지를 주변으로 범죄 단지가 조성돼 있거나, 뭐 이렇게 정말 사례나 형태가 다양하게 범죄 단지들이 많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그렇게 단지화되어 있는 그런 거는 사실 뭐 위치나 뭐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지만 네네. 결탁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현지인들을 봤을 때도 뭐 어디에 범죄 단지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쉽게 어디에 범죄 단지가 밀집해 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현지인들이 안다는 건 경찰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경찰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걸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주로 가담된 범죄들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책도 중국인인 경우가 많고 중간책도 한국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이게 캄보디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도 이게 단순히 외국인 범죄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선을 긋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외국인 범죄이면서 캄보디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 어떤 한계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사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현지에서도 쉽게 이 피해자들을 좀 발견하고 이 가해자들을 검거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아무래도 한국 수사기관에서 이 캄보디아 현지로 파견이 되더라도 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이제 국제법상 한계가 좀 직접 수사는 네, 못하죠. 한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이 현지 경찰들, 수사기관들의 좀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돼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부가 좀 어떻게 협조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 의하면 어렵사리 탈출해서 캄보디아 경찰서에 가 있는데 자기를 강금한 두목이 와가지고 경찰서장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난 피해자분 중에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갇혀있던 피해자 중 하나가 이제 운 좋게 탈출을 했는데 얼마 뒤에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붙잡혀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서로 갔다가 경찰서에서 다시 자기를 뭐 범죄 조직에 팔아넘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KBS까지 사실 제보가 온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이 피해자들이 애초에 현지 기관들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가해자들이 뭐 협박을 할 때도 너네들이 뭐 설령 경찰서로, 너희들이 설령 공항으로 도망치더라도 우리는 뭐 단돈 몇 푼이면 너 다시 잡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다 보니까 이 설령 탈출을 할 수 있더라도 굉장히 탈출을 고민하게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64명이 왔지만 이건 이제 극히 일부라고 봐야 되고, 맞습니다. 도대체 그 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면서 종류는 다양하다고 오늘 여러 가지 그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총 한국 사람들이 몇 명쯤이나 여기 연루되어 있는지 지금 규모가 가늠이 됩니까? 지금 뭐 애초에 이런 규모를 가늠하는 것조차 뭐 좀 할 수가 없는 아이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실종 신고만 단순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실제 이 사람이 연락이 끊겼는데 뭐 캄보디아로 가서 실종이 된 건지, 뭐 어디에 있어서 연락이 끊긴 건지 정확하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대략적으로도 지금 파악이 좀 어려운 참.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래 캄보디아에 살고 계신 그 교민들도 걱정이 많겠어요. 네, 교민들은 사실 좀 다양한 방향으로 좀 걱정이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치안 문제, 그러니까 좀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이 우선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캄보디아가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좀 위험 지역으로 인식이 되면서 관광객이 또 끊겼죠. 관광객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제 그럼 당장 현지에서 뭐 이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관광 외에도 이 한국인들과 그 교류하는 뭐 수출 문제나 예, 이런 예. 부분들이 다 차질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 이제 특히나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어떤 사업적인 금전적 피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을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보코산, 이게 국립공원 산인데 이 지역에 뭐 농사에 투자를 했다가 정작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한국인이 이 발령 금지, 그 여행 금지 지역이 되니까 아예 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사업 문제, 이 현지에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현우 기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취재진들도 많이 급하려 있지 않습니까? 취재진들 안전은 보장이 돼요?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약 40여 명 가까운 취재진들이 이번에 좀 급파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취재 경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지 기관의 협조를 받아도 이제 범죄 단지가 제대로 이제 피해자들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들에서 좀 무리해서 범죄 단지를 찾아가고 그 범죄 단지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위험에 노출되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뭐 실제 뭐 공안들과 어떤 충돌이 있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범죄단지 검문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취재진들 아무래도 뭐 현장 취재나 이 피해자들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제 취재진들의 안전도 조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많은 범죄 조직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뭐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니까 어디론가 다 피신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피신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다 끌고 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지에서 계속 그런 장면들이 목격이 되는데 이제 현지 목격담을 들어보면요, 이제 우리 정부의 합동 대응팀이 입국을 하는 날, 그러니까 그 날을 기점으로 새벽에 그 범죄 단지들을 대상으로 이 한국 정부 대응팀이 입국한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범죄 단지가 위치한 곳 인근에서 뭐 대규모 버스 행렬이 이어진다거나, 그러니까요. 네, 대규모로 뭐 사람들이 줄지어서 뛰어나간다거나 이런 도망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 건데, 이제 실제 그게 정말 범죄 조직들이 도망치는 모습인지 도주하는 모습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도주 행렬들이 있었고, 그 직후에 저희가 합동 대응팀이 그 유명 범죄 단지들을 찾았을 때 그 범죄 단지가 텅 빈 모습들이 많이 그렇죠. 보였어요. 예. 근데 이게 오랫동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 그제까지 뭐 먹었던 식량들, 뭐 라면 박스들, 이런 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범죄 조직들이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대응팀이나 수사 소식에 긴급히 이제 뭐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감금당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빨리 정말 현지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서 그 소재를 파악하고 데려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계속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신원 그 위치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범죄 단지들이 갑자기 대규모 이동을 하면서 그 실종자들을 찾기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하루빨리 이 실종자들을 어떻게 위치 파악하고 어떻게 현지에서 이 실종자들을 구조해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해결책을 좀 내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윤우 기자 현지에서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시 30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오후